혹시 새벽마다 화장실 때문에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그게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셨나요? 사실은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몸 안에 소금이 너무 부족해져서 전해질 균형이 깨졌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저는 30년간 노화와 전해질 균형을 연구해온 이정우입니다. 제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어르신들 중에서 절반 이상이 바로 이 문제로 고생하고 계셨어요. 저염식 철저히 지키시고 물은 하루 2리터씩 드시고 커피도 건강하게 하루 2잔씩 드셨던 분들이요. 건강하다고 믿고 실천하신 그 습관들이 오히려 몸을 망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우리가 건강하다고 알고 있던 것들이 실제로는 우리 몸의 균형을 깨뜨리고 있었다는 거죠.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바짝 마르시고 손발이 자주 차가우시고 밤에 소변 때문에 두세 번씩 깨시는 분들은 정말 주의 깊게 들어보셔야 합니다. 이런 증상들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속 전해질 불균형 때문일 수 있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극단적인 저염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소금이 어떻게 약이 될 수 있는지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소금을 무조건적으로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문제는 소금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요즘 이런 증상들을 겪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꼭 나눠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해결책을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작년 가을이었어요. 제 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신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10년 동안 정말 철저하게 저염식만 고집하셨던 분이에요. 국은 항상 건더기만 건져 드시고 물은 매일 2리터씩 꼬박꼬박 드시고 커피도 건강을 위해서 하루 한두 잔씩 마시셨죠. 그런데 응급실에서 받은 검사 결과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아버지 몸속에 소금이 너무 부족해져 있었던 거예요. 혈액 속 나트륨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훨씬 낮았고 그게 어지럼증과 쓰러짐의 원인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큰 죄책감을 느꼈어요. 30년간 이 분야를 연구해온 사람이 정작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는 제대로 알려드리지 못했다는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아버지를 병들게 한 셈이었으니까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소금은 적이 아니라는 걸요. 문제는 방법과 농도였던 겁니다. 우리가 무조건 줄이기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얼마나, 언제 섭취하느냐가 중요했던 거죠.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실천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 속에서 저염의 함정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이런 대주제 저염식이 오히려 병을 부르는 이유 5가지. 먼저 물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물은 생명에 꼭 필요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해질을 희석시켜서 몸의 밸런스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한국영양학회 자료를 보면요.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37%가 저나트륨 상태를 보인다고 해요. 제가 만난 김성자 74세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은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2리터 이상 물을 꼬박꼬박 드셨어요. 그런데 늘 피곤하시고 손발이 차갑다고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몸속 나트륨이 물에 희석돼서 농도가 너무 낮아진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제안은 이겁니다. 목이 마를 때만 조금씩 나눠서 드시고요. 아침에는 따뜻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차가운 물보다는 체온과 비슷한 따뜻한 물이 몸에 부담을 덜 줍니다. 여기서 정말 주의하셔야 할 게 있어요. 당뇨나 콩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하루 섭취량을 반드시 조절해야 합니다. 무조건 많이 마신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요즘 물을 일부러 많이 드시는 편이신가요? 이제 두 번째로 곡물 이야기를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곡물은 무조건 남기시잖아요. 그런데 곡물 속에는 천연 나트륨과 미네랄이 들어있어서 오히려 전해질 균형을 유지시켜 줍니다. 일본의 장수 마을을 연구한 결과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된장국을 매일 섭취한 어르신들이 평균 10년을 더 사셨다고 합니다. 이순자 97세님은 평생 된장국 국물을 다 드시면서 건강하게 100세를 맞이하셨어요. 저도 이분을 직접 만나 뵀는데요. 정말 정정하시더라고요. 비결을 여쭤봤더니 매일 아침 된장국 국물을 남김없이 드신 게 비결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어요. 국물은 처음부터 짜지 않게 끓이시고요. 하루 한 끼 정도는 남김없이 드세요. 물론 혈압이 160 이상인 분들은 간을 좀 더 옅게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국물을 남기시나요? 아니면 다 드시나요? 세 번째는 채식 위주 식단의 함정입니다. 야채와 과일은 물론 좋죠. 그런데 칼륨이 아주 많이 들어있어서 몸속 나트륨을 배출시킵니다. 이 때문에 피로감과 저혈압이 생기기 쉬워요. 국립보건연구원 자료를 보면요. 고칼륨 식단을 장기간 유지한 어르신들 중에서 24%가 저나트륨 혈증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화자 79세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건강을 위해서 채식만 하셨는데 점점 체력이 떨어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된장국 국물을 함께 드시라고 권했더니 3주 만에 기력이 회복되시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세요. 하루 한 끼는 단백질 식품을 꼭 드시는 겁니다. 달걀이나 소고기 같은 거요. 그리고 곡물류를 함께 섭취하세요. 다만 콩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량을 줄여야 하니까 꼭 기억하세요. 채식하시는 분들 중에 기력이 떨어진 경험 있으신가요? 네 번째는 커피와 이뇨제 문제입니다. 커피와 이뇨제는 소변으로 나트륨을 빼내버립니다. 그래서 저염식과 함께하면 정말 위험해요.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이 밝힌 내용인데요. 커피를 하루에 2잔 이상 드시는 분들의 나트륨 손실률이 30%나 높다고 합니다. 박영수 69세님은 혈압약으로 이뇨제를 복용하시면서 동시에 저염식을 철저하게 유지하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죠.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일은 면했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건 이거예요. 커피는 하루 한 잔 이하로 줄이시고요.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은 전해질 음료나 된장국으로 보충하세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요.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에 조정하셔야 합니다. 절대 임의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커피를 물처럼 자주 드시는 편인가요? 다섯 번째는 정제염 사용 문제입니다. 정제염은 짠맛만 남고 미네랄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천일염은 훨씬 안전합니다. 부산대 연구 결과를 보면요. 천일염에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정제염보다 20배 이상 많다고 해요. 김미숙 72세님은 정제염에서 천일염으로 바꾸신 후에 손발이 차가운 증상과 붓기가 눈에 띄게 개선됐어요. 본인도 정말 놀라워하셨죠. 이렇게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세요. 정제염 대신에 천일염을 쓰시거나 간수를 뺀 신한 소금 같은 걸 사용하세요. 그런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집에서 직접 소금을 볶으면 미네랄 손실이 일어나니까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집에서 소금 볶아 쓰시는 분 계신가요? 이렇게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 우리 몸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 국물을 무조건 남기는 것, 채식만 고집하는 것, 커피를 자주 마시는 것, 정제염을 쓰는 것 모두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제는 반대로 몸의 균형을 되찾는 생활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대주제 하루 3번으로 전해질 균형 되찾는 생활 루틴.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저는 따뜻한 소금물 한 잔을 권해드립니다.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 500ml에 천일염 반 티스푼을 녹여서 드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밤사이 몸이 수분과 전해질을 많이 잃거든요. 혈압이 160 이상이신 분들은 양을 절반으로 줄이셔야 해요. 그리고 기상 후에 양치하신 다음 공복에 천천히 마시세요. 급하게 마시지 마시고요. 몸이 천천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조금씩 마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아침 첫 잔으로 지금까지 그냥 물만 드셨나요? 낮에는 국물까지 먹는 한 끼를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된장국, 물김치 국물, 동치미 같은 발효된 소금물은 정말 좋아요. 유산균과 전해질을 함께 보충할 수 있거든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음식들이죠. 국물의 짠맛은 줄이시되 양은 한 그릇 이내로 드시면 됩니다. 하루 한 끼는 국물까지 남김없이 드시는 거예요. 건더기만 먹고 국물은 버리는 습관을 이제는 바꾸셔야 합니다. 오늘 점심에 국물은 남기셨나요? 내일부터는 한번 다 드셔보세요. 저녁에는 구운 바나나 한 개를 추천드립니다. 바나나를 약한 불에 3분에서 5분 정도 구우면 마그네슘 흡수가 훨씬 좋아져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반 개만 드시면 되고요. 잠자기 2시간 전에 따뜻한 바나나와 호두 3알을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밤마다 깨서 힘드신가요? 새벽에 화장실 때문에 잠을 설치시나요? 그럼 오늘부터 이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일주일만 해보시면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계절에 따라서도 조금씩 조정하셔야 해요. 여름에는 땀으로 염분 손실이 많으니까 조금 더 진하게 드시는 게 좋고요. 겨울에는 기본 농도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다만 땀을 거의 흘리지 않으시는 분들은 과도한 농도는 피하셔야 해요. 여름에는 하루 한 잔을 더 추가하시고요. 겨울에는 따뜻한 물 온도만 잘 유지하시면 됩니다. 지금 계절에는 어떤 방식으로 실천하고 계신가요? 계절마다 우리 몸의 필요량이 다르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체질에 따라서도 달라져야 합니다. 위가 약하신 분들은 묽게 드시는 게 좋고요.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은 좀 더 진하게 드시면 됩니다. 혈압이 180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 상담을 받으셔야 해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몸의 반응을 기록하시면서 일주일 단위로 조정해 보세요. 오늘 이렇게 했더니 어땠다. 내일은 이렇게 바꿔봐야겠다 하면서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시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체질에 가깝다고 느끼시나요? 약을 드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은 염분 섭취량을 조절할 때 반드시 담당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임의로 약을 조절하거나 염분 섭취를 급격하게 바꾸시면 안 됩니다.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운동 전후로 땀을 많이 흘리시면 전해질 보충이 꼭 필요합니다. 운동하시기 30분 전에 소금물 한 잔을 드시고요. 운동 후에는 물김치 국물이나 동치미를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실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하나로 모아서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문제는 소금이 아니라 균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소금을 너무 적으로만 생각했던 게 문제였습니다. 잘못된 저염식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피로가 쌓이고 몸이 붓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저혈압으로 어지럽고 쓰러지기까지 합니다. 제 아버지처럼 말이에요. 10년간 철저하게 저염식을 지키셨지만 결국 쓰러지셨잖아요. 그런데 적절한 염분과 수분 조절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활력이 생기고 숙면을 취하게 되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고 낮에 피곤하지 않고 밤에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는 거죠. 김성자 74세님 기억하시죠? 하루 2리터씩 물을 드시면서도 늘 피곤하셨던 분이요. 소금물 한 잔으로 생활을 바꾸신 후에 어떻게 되셨는지 아세요? 2주 만에 손발이 따뜻해지고 피로가 확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박영수 69세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뇨제 드시면서 저염식을 하다가 쓰러지셨던 분인데요. 지금은 아침마다 소금물을 드시고 된장국 국물도 남기지 않으세요. 지금은 정말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이화자 79세님은 채식만 하시다가 체력이 떨어지셨었죠. 지금은 하루 한 끼 단백질과 국물을 함께 드시면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산책도 나가시고 손주들과도 활발하게 놀아주신대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딱 하나만 해보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시면 따뜻한 소금물 한 잔을 드세요. 물 500ml에 천일염 반 티스푼을 녹여서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단 7일만 해보세요. 딱 일주일이면 됩니다. 피부가 달라지고 수면이 달라지고 피로감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저도 매일 아침 이렇게 시작하고요. 제 가족들도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양을 절반으로 줄이시고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천천히 시작하세요. 몸의 반응을 보면서 조금씩 조절하시면 됩니다. 절대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세요. 기록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은 어땠다, 내일은 어떻게 바뀌었다 적어보세요. 일주일 후에 다시 보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무릎 통증과 전해질 균형의 관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시면 연골이나 뼈 문제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전해질 불균형 때문일 수도 있어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대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이런 증상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변화를 시작해 보실 건가요? 아침 소금물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아니면 국물을 남기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다짐을 댓글로 직접 남겨주세요. 함께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건강한 변화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